저희 어머니랑 어떤 관계시죠? 장례식장 복도에 놓인 조문객 명부. 상주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중년 남자가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춘 듯 얼어붙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빈소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텅 빈 빈소. 조화 하나 없는 초라한 제단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혼자 절을 받고 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여인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년 남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입니다. 23년. 그가 버리고 떠나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상주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자 죽은 여인과 똑같은 눈빛이 중년 남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 중년 남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23년 전 버린 아들이 바로 저 청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흘 전, 박민재는 회사 회의실에서 축하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민재 전무 승진 축하. 현수막이 걸린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무님. 동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가족분들과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시죠.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바빠서요. 그럼 혼자라도 한 장. 됐습니다. 저는 사진 별로 안 좋아해서. 민재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잠깐의 안도. 하지만 곧 텅 빈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20대 초반 인턴 사원이 서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젊은 얼굴. 민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인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민재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나이 때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아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아이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인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 민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아내 박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라도. 삼촌한테 들었어요. 전처 자식 얘기 또 나왔다면서요? 23년 전 일을 왜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민재는 라면을 끓이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박민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수영 씨께서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박민재 씨 연락처를 남기셔서 전화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민재의 손에서 라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민재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수영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영, 23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여자. 민재는 벽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23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수영의 웃음, 수영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내민 차가운 이혼 서류. 미안해, 수영아. 정말 미안해. 민재는 핸들을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한 민재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마주하는 수영.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 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놓인 조문객 명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인 한수영, 상주 박준혁, 박준혁. 민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성, 박, 설마 저 아이가.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빈소 문을 밀었습니다. 민재는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수영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영과 똑같은 눈빛,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민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조문객 명단에 이름이 없으시던데요. 어머니를 아시는 분입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냉랭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지만 너를 버렸다라고. 죄송합니다. 오래전 아는 분이었습니다. 민재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민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민재는 작은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수영은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여자였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태수 회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자네 실력은 인정하네. 우리 회사 핵심 인재로 키우고 싶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말이야, 자네 부인. 시골 출신이지? 민재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 회사 임원 부인들은 다들 학벌도 좋고 사교계 활동도 하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자네 부인은 우리 수준에 안 맞아. 회장님, 그게 무슨. 이혼하게. 그러면 내가 자네를 전무까지 올려주지. 3년 안에.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걸로 밥 먹고 사나? 자네 지금 월급으로 평생 그렇게 살 건가?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들어있네. 자네 부인한테 주고 깨끗하게 정리해. 일주일 줄 테니까 생각해보게. 그날 밤 민재는 수영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무. 3년 만에 전무.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수영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수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수영은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새 출발해. 수영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잘 사세요, 민재 씨.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민재는 서울로 올라갔고 약속대로 3년 만에 전무가 됐습니다. 강 회장의 조카인 현주와 재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영아,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갔구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재 옆에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물이라도 드세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민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혁은 민재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조문객들께 나눠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받아주세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영이 평생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수영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재는 빈소 밖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준혁이 빈소에서 나왔습니다. 민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네.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혼잣말처럼 누군가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민재 씨라고. 민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저 하나만 키우셨죠. 작은 슈퍼 하나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민재는 주먹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준혁이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건데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민재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됩니까? 네. 혹시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오늘 준혁이가 태어났다. 민재 씨를 닮은 아이다. 왼쪽 눈 밑에 점도 똑같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준혁이가 첫걸음을 뗐다. 민재 씨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또 다음 페이지. 오늘 준혁이가 상을 받았다. 민재 씨가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민재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수영은 23년 동안 민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버지를 찾아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너는 아버지를 닮은 착한 아이로 자라줬어. 고마워.
그리고 민재 씨 원망 안 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민재는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준혁은 놀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민재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민재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민재는 일기장을 준혁에게 돌려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쳤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전무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당장 오시래요. 민재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불씨 하나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민재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 이게 무슨 짓인가? 전처 장례식에 갔다 왔다며?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가? 23년 전 일을 왜 자꾸 들춰내? 현주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아나?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우리 지금 큰 프로젝트 앞두고 있어. 남해안 재개발 사업 말일세.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해안 재개발이요? 그래. 이번 주 안에 현장 가서 주민들 설득 작업 시작해야 하네. 자네가 총괄 책임자야. 강 회장은 서류 뭉치를 민재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대상 지역 명단이네. 빨리 처리하게. 민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해안 마을 재개발 대상지. 그 아래 상가 명단. 한수영 슈퍼마켓.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왜 뭔가 문제라도 있나? 이 슈퍼? 제 전처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좋네. 자네가 가서 설득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지금 전처는 돌아가셨다며? 그럼 더 간단하지. 상속인한테만 동의받으면 되잖아. 민재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단. 최초 검토 일자 2003년 5월. 23년 전. 담당자 박민재 대리. 민재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민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때 했던 지역조사 보고서 기억 안 나나? 그게 이번 재개발의 시작이었네. 민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전, 민재는 수영과 이혼하기 직전 회사에서 남해안 지역 개발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이렇게 내가 수영이를 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심은 씨앗이 23년 만에 꽃을 피운 거야. 자, 이제 수확할 때가 됐네. 어서 가서 마무리 지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이건 못해요. 뭐? 제가 수영 씨를 배신하고도 이제 아들까지. 그건 안 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민재, 정신 차려. 자네 지금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 아나?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자넨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그 말에 민재의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합니다. 자네 지금 날 거역하는 건가?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강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민재, 당장 돌아오지 못해? 이러면 자넨 끝이야.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제대로 끝내야 해. 민재는 장례식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뛰어서 빈소로 향했습니다. 빈소 앞,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준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너 한수영 아들이지? 어머니 빚 갚아야 할 거 아냐?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빚이요? 우리 어머니는 빚 없으세요. 재개발 보상금 선지급 받았잖아.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야.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남자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달려들었습니다. 손대. 민재는 남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 죽은 데서. 남자들이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 나는 고인의 지인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지인? 웃기네. 여기 빈문서 있어요. 한수영 씨 도장 찍힌 거.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가 서류를 준혁 앞에 내던졌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서류 하단에 강그룹 개발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문서잖아. 무슨 소리예요? 합법적인 계약서라고요. 민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때 준혁이 민재 앞으로 나섰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비켜주세요. 민재는 준혁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혁은 남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하시겠다면 하세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남자들은 혀를 찼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남자들이 나가자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는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데 빚쟁이들까지.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민재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준혁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준혁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당사자 박민재, 한수영.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 그 아래 명함 한 장. 강그룹 개발부 대리 박민재.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 아버지 성명 박민재. 준혁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준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재를 검색했습니다. 강그룹 박민재 전무. 사진이 떴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준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강그룹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민재가 출근하자 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민재 전무님 맞으시죠? 민재는 준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준혁 씨, 여기는 어떻게? 준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재 앞에 던졌습니다. 낡은 명함. 박민재 대리.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시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울 때 여기서 출세하고 계셨습니까? 준혁아, 준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 아닙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강 회장은 준혁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네가 한수영 씨 아들인가? 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바로 저 사람이더군요. 강 회장은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박전무, 이게 무슨 짓인가? 민재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강 회장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여긴 회사야. 사적인 일로 소란 피우지 말게.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고. 준혁은 강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이시죠? 23년 전 제 아버지한테 이혼하라고 한 사람.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슈퍼를 빼앗으려고 협박한 사람도 바로 당신이죠? 뭐? 증거 다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자료 전부 찾았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강 회장이 손을 들려는 순간 민재가 강 회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뭐? 제 아들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민재는 준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 전부 밝혀낼 겁니다. 준혁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제대로. 그날 밤, 준혁은 어머니의 슈퍼터를 찾아갔습니다. 철거 예정 딱지가 붙어 있는 낡은 건물. 준혁은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에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카운터 뒤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그룹 재개발 관련 자료. 준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협박 문자 캡처본. 부지 매각 안 하면 아들 대학 장학금 끊는다. 녹취록. 한수영 씨, 조용히 나가. 안 그러면 아들이 다칠 수도 있어. 준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악당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셔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골목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나, 꼬마? 아까 장례식장에 왔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려는 거예요? 뭐긴. 내가 가진 거 내놓으라는 거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 그게 우리 회사 기밀 문서인 걸 모르나? 남자 하나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가방 내놔. 준혁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때 누군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남자를 밀쳐내고 준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려면 나부터 넘어야 할 겁니다.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아, 박 전무님이시네. 어디서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내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남자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비키세요. 못 비킵니다.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재는 준혁을 뒤로 밀고 몸으로 막았습니다. 주먹이 민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망쳐, 준혁아. 준혁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빨리. 준혁은 정신을 차리고 달렸습니다. 남자들이 쫓아가려 했지만 민재가 붙잡았습니다. 놓지 못해. 남자들은 민재를 집단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쓰러져 웅크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준혁이 경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골목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준혁은 민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민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무사하니? 왜 이러셨어요? 왜 절 구하신 거예요? 민재는 피 묻은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23년 동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민재는 준혁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료 잘 보관해라. 그게 어머니가 남긴 무기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준혁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민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 죽어. 약속해. 병원 응급실. 준혁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이 심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민재. 준혁은 의자에 앉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준혁은 가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지켜보세요. 제가 끝낼게요. 준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동건 변호사 사무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퇴원했습니다. 갈비뼈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었습니다. 준혁이 민재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 괜찮으시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맙다. 그럼 저는 이만. 준혁아. 민재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동건 변호사님이요. 어머니 자료를 보시더니 승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건 변호사? 네. 그분이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뭔데? 강그룹 내부 자료가 필요하대요. 회계장부나 비리 증거 같은 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구해볼게. 준혁은 민재를 의아하게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신 회사인데. 괜찮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며칠 후, 민재는 밤늦게 회사에 남았습니다. 강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 비밀 장부를 찾았습니다. 재개발 뇌물 명단, 횡령 계좌네요. 민재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뭐 하는 건가?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자네 지금 날 배신하는 건가?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정의? 웃기는 소리 하네. 자네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압니다. 제가 악마와 거래했다는 거. 하지만 이제 그 거래를 끝낼 겁니다. 자네 미쳤구먼. 이러면 자네도 끝이야. 자네 서명 들어간 서류 얼마나 많은데?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압니다. 저도 처벌받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현주는 어쩔 건가? 자네 처자식은? 현주와는 이혼합니다. 그리고 제 진짜 아들을 지킬 겁니다. 민재는 서류를 들고 비서실을 나섰습니다. 강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민재, 후회할 줄 알아.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동건 변호사 사무실, 민재와 준혁 그리고 이동건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민재는 복사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동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 움직이실 건가요? 내일 바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열겠습니다. 준혁이 민재를 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나도 공범이니까.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이동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재 씨 내부 고발자 신분으로 가면 형량 감경 가능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대로 벌받고 싶습니다. 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민재와 준혁, 이동건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강그룹 전무 박민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강그룹의 불법 재개발과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23년 전 저는 출세를 위해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민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제 전처인 한수영 씨는 강그룹의 불법 재개발로 협박당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준혁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응.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어머니가 봤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강 회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는 온통 강그룹 비리로 도배됐습니다. 민재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현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서명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민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도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영아, 보고 있지? 이제 시작이야. 석 달 후, 법정, 강태수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재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불법 재개발, 횡령,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준혁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네. 끝났네요. 법정을 나서며 준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재판받아요? 다음 주요. 내부 고발자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 처벌은 받을 거야.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2년?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고. 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민재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민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3년 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습니다. 후회하시나요? 선택은 후회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정의를 세울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준혁과 민재는 수영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공동묘지, 수영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아, 왔어. 준혁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를 세웠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자료 덕분이에요. 엄마가 혼자 싸우고 계셨던 거죠.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수영아. 정말 미안해. 준혁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어머니 사랑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어. 하지만 그것보다 출세가 더 중요했어. 내가 비겁했던 거야. 후회해요? 매일 후회했어. 23년 동안.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왜 그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후회했다면서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내가 나 없이도 잘 자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어. 비겁하네요. 그래. 비겁했어. 준혁이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비겁해요? 민재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보려고 해.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준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알아. 괜찮아. 하지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조금씩 노력은 해볼게요.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둘은 묘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묘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민재도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자.
둘은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섰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저녁 같이 먹을래?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김치찌개요.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끓여줄게. 옛날에 어머니한테 배웠거든. 잘 끓여요? 글쎄, 한 23년 만이라.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고맙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서먹했습니다.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부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수영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영아,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준혁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저 괜찮아요.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둘 다 수고했어. 부자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23년의 공백. 이제 채워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끝. 이혼하고 23년.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아들과 죽은 전처. 하지만 늦었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정의를, 가족을, 사랑을.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끝내 서로를 찾아내는 운명입니다. 비록 23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